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추경을 발목 잡고 있다. 우리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추경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요. 자, 그게 얼만큼 틀린 이야기인지 오늘 김광림 의원님께서 직접 법에도 없는 추경 예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당을 조목조목 팩트 공격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유채원님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예, 진짜 전문가시더라고요. 제가 나라에서 예산 업무만 한 20년 했습니다. 원래 그 일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문이시군요. 그래서 이제 외운 게 아니고 몸에 느끼고 그다음 국회 와가지고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하고 또 국회의원 돼서 지금 10년째고 하다 보니까 이 체화되어 있는 이렇게 예산 현상을 보면 아 저거는 말이 된다. 아 저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제가 되는 판례를 겁니다. 보면서 느끼는 것과 같은 느낌인가요? 예, 판례 그러겠죠. 보면서 이건 오래 아닌데 이거는 맞는데 그 느낌 같은 건가요? 예. 자, 저는요. 추경에 관해서 사실 깊이 있는 고민은 안 했지만 추경이 왜 필요할까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의원님 오늘 이제 자 추경 그러면 추경이 무엇인지부터 그러니까 이 제일 고민인 게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추경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발목 잡느냐.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워딩 해드릴게요.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왜 추경 발목 잡느냐 야당 의원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진실이 뭔지 팩트가 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 팩트 보는 그 관점은 법에 있는지 과거에 그러한 전례가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조금 더 발전지향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타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추경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죠? 그렇죠. 네, 설명해 주십시오. 그 우리나라 예산이라는 게 이제 본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추경 넘어가기 전에 예비비. 혹시 부족한 게 없는지 네.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뭐 일어나는 게 아니냐. 네. 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예비비로 네. 3조 원을 예산에 편성을 미리 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이 있고 예비비가 미리 3조 원이 편성돼 있군요. 예산 속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모자라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응급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라고 하죠. 이런 제도를 국가재정법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위급하면 그게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본 예산이 있고 네. 예비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추경 예산인데 위급한 정도를 5가지로 한정을 해놨어요. 아, 법률에 규정이 있군요. 규정이 돼 있어 네. 국가재정법에. 네. 전쟁이 터졌을 때, 그건 당연히 급하죠. 대규모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도 수긍됩니다. 경기 침체 바닥을 칠 때 그건 눈에 보이는 근거가 있겠죠? 있죠. 네. 지표들이 있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대량 실업이라고 하면 정말 좀 많은 막연하지만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완전히 크게 폭삭 해가지고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진 거 작년에 그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 경기 안정빠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나오셨습니까?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나 국제 관계의 개선이 여건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의원님 여기서 우리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번 추경은 뭘 근거로 지금 요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제가 자, 볼 때는 첫째, 전쟁 아니죠. 재해 아니고 재해 아니죠. 그럼 경기 침체인가요? 경기 침체도 아니고. 그러면 네. 그리고 그러면은 막 굳이 설명한다면은 대량 실업 이거의 우려 근데 대량 이렇게 실업은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것처럼 그게 큰 사건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직 사회에 뭐 증언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 그러니까 그럼 공무원- 공직 사회에 쫓겨난 사람이 많고 막 밀려난 사람이 있고 대량 실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정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마라 하는 게
국가재정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일단은 대량 실업에 근거를 방점을 두고 하는 건가요? 대량 실업 가지고 설명이 지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혹시 우려가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에 같이 걸치려는데 이 좀 경강부회한 그런 그럼 면이 발생할 많습니다.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우려에 일단 방점을 찍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량 실업이 걱정되니까 그래서 지금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그게 제가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해야죠. 공무원은요, 이게 한 번 늘리면은 31년간 월급을 줘야 됩니다. 정년 이후도 보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정년이 끝나면 연금으로 네. 20년 가까이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돈입니까? 국민 세금이고 차세대 돈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 사람 늘릴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프랑스의 마크롱 당선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공무원 숫자 12만 명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보면은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면서 작은 정부를 해야 되겠다는 게 대부분 추세인데 늘리겠다. 수십만 명 늘리겠다 하는 건 우리나라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혹여 이게 경기 침체인가? 저도 지금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혹시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방송을 찍으면 오히려 지탄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부가 과거 정부, 그러나 직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상황, 재정 상황이 가장 좋은, 역대 가장 좋은 경제 지표들을 물러맞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게- 이제 16년 아닙니까? 이게 그죠? 정확한 지표입니까? 지표입니다. 지금? 네. 이거는 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들입니다. 그럼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닙니까? 경기 침체는 저 아주 근처에도 안 가죠.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을 이제 쭉 보면은 작년에 우리 GDP 국가 경제력이 네. 세계 11위, 네. 200개 나라 중에서 11위. 우리가 이렇게 높아요? 역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장률 2.8% 성장했는데 이번에 대통령 다녀오신 G20 정상 국가들 중에 5번째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꽤 높은 거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특히 금년 들고는 1분기에 네. 1월부터 3월까지에 1.1%를 넘었어요. 네. 이거 만약 계속되면 4% 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보고 각 언론들이 서프라이즈라고 했습니다. 아주 놀랍다. 이게 이제 6분기 만에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1% 넘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IMF다, 한국은행이다 전부 다가 금년도 성장률을 상향으로 높이 조정합니다. 과거에 하향으로 낮춰서 조정하는 건 많이 봤지만은 높여 조정하는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한은은 2.5에서 2.6으로, IMF는 2.6에서 2.7로. 그리고 실업 하는데 고용률도 높아지면서 취업자 수가 270만 명 가까이 돼서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취업자 수를 금년에 26만 명 증가할 것이다 했는데 숫자를 바꿔가지고 28만 명 증가할 거다라고 했는데 5월까지 38만 명이 늘었어요. 너무 많이 늘었네요. 취업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잠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량 실업 아니네요. 시청자들이 판단하시겠죠. 저기 시청자 여러분, 전 지금 이걸 보면서요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정확한 수치라고 하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국가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률 높아지고 하면은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그거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우리가 신용 등급이 그렇게 높아요?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고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앞서는 신용 등급을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밖에서 보면은 이런 무디스 겁니다. 그런 건가요? 이런 게? 무디스 뭐 신용 그 평가 기관들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수출은 1년에 한 3% 가까이 수출이 증가될 거다 했는데 이게 뭐예요? 6월까지 15.8%.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반영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반영한 게 주가 아닙니까? 지금 주식 시세. 오르고 있잖아요. 그냥 오르는 뭐 오르고는 있죠. 오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날 투표를 통해서 당선될 때가 우리나라 역대 최고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네. 지금은 2000 그때 뭐 1900 얼마 이렇게 하고 있던데 지금은 2396 이게 6월 29일 숫자다. 아니 이렇게 그러면 말씀을 방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우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될 것을 수가 없죠. 경제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전혀 아니고 네. 그리고 우려도 없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량 실업 아니고요. 경기 침체 아니고요. 우려 아닙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네. 자꾸 주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닌 상태에서 네. 국채 발행 없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국채 발행 없이 하나 뭐 어떻게 하면 세금이 더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국가 세입이 더 잡히는 건데 박근혜 정부 5년간을 분석을 해보면은 13년, 14년, 15년 이 3년 동안에는 편성해놓은 예산보다가 13년에는 14조 5천억, 그 다음에 11조 계속해서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해놨는데 세금은 안 들어오니까 국채 발행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과거에요. 예, 네. 3년 동안에. 네. 그런데 이 3년 동안은 또 뭐 했느냐 하면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전부 없었습니다. 투자세 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지하 경제 양성화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돈의 흐름을 지금 1,000만 원 미만까지는 은행에서 뺐다 뭐 다시 집어넣고 하면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타난 결과들을 금융정보분석원만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법으로 바꿔가지고 국세청에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보고 이 돈 흐름이 세금은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해외에 자주 댕기고 백화점에 VIP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쭉 있다. 이렇게 하면은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 나타나는 게 2016년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오. 탄핵되는 시점이죠. 2000년 얼마나 더 들어왔느냐? 20조가 더 들어온 거예요. 예산보다가. 더 들어왔다고요? 더 들어왔어요. 돈이 더 들어왔어요? 돈이 더 들어온 겁니다. 예. 금년도에도 5월까지만 봐도 11조 2천억. 근데 의원님 질문이 있어요. 그럼 이 돈 어디 갔어요? 한국은행 국고 계정에 지금 들어앉아 있고. 근데 왜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 국채 발행 없이 빚을 내지 않고 예산을 11조 2천억을 이번에 추경으로 내놨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전 정부에서 이렇게 아끼고 해가지고 세금이 더 들어와 있는 돈 가지고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결국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껴서 쓴 돈을 며느리가 들어와서 달라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표현이 좀 합니다만은 호박씨 자꾸 모아서 어디에다 한 입에 털어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빚 갚는 데 써야 된다 하는 이 얘기도 많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예. 네, 조금 빠르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추경을 발목 잡고 있다. 우리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추경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당에서요. 자, 그게 얼만큼 틀린 이야기인지 오늘 김광림 의원님께서 직접 법에도 없는 추경 예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당을 조목조목 팩트 공격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유채원님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예, 진짜 전문가시더라고요. 제가 나라에서 예산 업무만 한 20년 했습니다. 원래 그 일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문이시군요. 그래서 이제 외운 게 아니고 몸에 느끼고 그다음 국회 와가지고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하고 또 국회의원 돼가서 지금 10년째고 하다 보니까 이 체화되어 있는
이렇게 예산 현상을 보면 저거는 말이 된다. 저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제가 되는 판례를 겁니다.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타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추경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죠? 그렇죠. 네, 설명해 주십시오. 그 우리나라 예산이라는 게 이제 본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추경 넘어가기 전에 예비비. 혹시 부족한 게 없는지 네.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뭐 일어나는 게 아니냐. 네. 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예비비로 네. 3조 원을 예산에 편성을 미리 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이 있고 예비비가 미리 3조 원이 편성돼 있군요. 예산 속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모자라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응급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라고 하죠. 이런 제도를 국가재정법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면서 느끼는 것과 같은 느낌인가요? 예, 판례 그러겠죠. 보면서 이건 오래 아닌데 이거는 맞는데 그 느낌 같은 건가요? 예. 자, 저는요. 추경에 관해서 사실 깊이 있는 고민은 안 했지만 추경이 왜 필요할까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의원님 오늘 이제 자 추경 그러면 추경이 무엇인지부터 그러니까 이 제일 고민인 게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추경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발목 잡느냐.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워딩 해드릴게요.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왜 추경 발목 잡느냐 야당 의원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진실이 뭔지 팩트가 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 팩트 보는 그 관점은 법에 있는지 과거에 그러한 전례가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조금 더 발전지향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관계의 개선이 여건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의원님 여기서 우리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번 추경은 뭘 근거로 지금 요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제가 자, 볼 때는 첫째 전쟁 아니죠. 재해 아니고 재해 아니죠. 그럼 경기 침체인가요? 경기 침체도 아니고 그러면 네. 그리고 그러면은 막 굳이 설명한다면은 대량 실업 이거의 우려 근데 대량 이렇게 실업은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그거든요. 것처럼 그게 큰 사건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직 사회에 뭐 증언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 그러니까 그럼 공무원- 공직 사회에 쫓겨난 사람이 많고 막 밀려난 사람이 있고 대량 실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의원님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위급하면 그게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아 법에서 예, 정하고 예, 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본 예산이 있고 네. 예비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추경 예산인데 위급한 정도를 5가지로 한정을 해놨어요. 법률에 규정이 있군요. 규정이 돼 있어 네. 국가재정법에. 네. 전쟁이 터졌을 때, 그건 당연히 급하죠. 대규모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도 수긍됩니다. 경기 침체 바닥을 칠 때 그건 눈에 보이는 근거가 있겠죠. 있죠. 네. 지표들이 있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대량 실업이라고 하면 정말 좀 많은 막연하지만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완전히 크게 폭삭 해가지고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진 거 작년에 그 조선업, 해운업 구조적 경기 안 나빠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나오셨습니까?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나 국제 관계